자, 경계입니다. 요새 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죠? 얼마 전에 서울놈들이 뭐 차대로 내려와서 좀 썰어가긴 썰어갔다 그러던데, 그 전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강의를 쭉 해오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 문 닫아야 말아야 되나. 그래,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 고민한 게 한 서너 번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중개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IMF보다 더 힘든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항상 주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또 곧 좋은 시절이 와요. 지금 뭐 부동산만 죽은 게 아니고 전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냥 부동산이 죽으니까 그래요. 사람들 심리가 뭐 그걸 팔아서 돈이 되든 안 되든 내 집값이 그래도 조금씩 오른다, 또 얼마 정도 보장된다, 이런 그 심리가 있으면 나가서 외식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요, 쇼핑 두 번 할 거 세 번 합니다. 그럼 소비가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뭐 대출 좋으죠 이래 되니까 뭐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원리금 동기상환 하나 계산하니까 돈 못 써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다 죽는 거지. 계속 그 전에부터 나는 뭐 정책이 좋고 안 좋고 있나 몰라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면 또 언젠가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년입니다. 1년에 서울에서 그 요번에 차대로 내려왔죠? 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빨라요. 물론 이제 단타 치고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묶어놔도 얼마 있으면 한 1년, 뭐 늦어봐야 2년, 한 1년만 기다리면 뭐 갭 얼마 정도 뜬다. 이거 다 계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돈 버는 데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좋은 시로 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돈만, 공부만 열심히 자격증만 오래 따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옆에서 뭐 부동산 경기도 이러는데 지금 공부해가 막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오라 그랬어요, 빨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은 뭐 특히 민법을 원장님이 하시니까 학원을 쭉 다니다 보면요, 합격률이 있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하러 오셨으니까 합격률이 있는데, 특히 이제 1차 과목을 원장이 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 아닙니까? 민법만 잡아놓으면 거의 뭐 반 이상 그냥 반 이상 됐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 민법만 잡아놓으면 뭐 물론 결혼도 잘 하시겠지만 결혼 점수 조금 안 나와도 과락만 면하면 통과 아닙니까? 그리고 2차 과목도 뭐 중개사법 중에서도 민법과 관련되는 게 뭐 한 연합 문제 나오죠. 특히 우리 여기 공부하는 우리 등기법도 거의 민법과 뭐 민법법 물권법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니까 학원 홍보는요, 사실은 원장님이 우리 학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백날 이야기 해봐야 콧방귀 깁니다. 근데 내가 가보니까 학원 좋더라고. 강의도 공시법 강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지금 나오겠다니까. 뭐 강의도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학원 뭐 괜찮다, 그래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홍보입니다. 내가 2주 뒤에 올 때는 좀 꽉 좀 차도록 해 주십시오. 아씨, 대답이 영 신찮네. 자. 대답이 신차니까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자, 등록하는 것. 자, 요게 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등록을, 소재는 우리가 등록할 필요가 없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은 끝났어요. 지번은 끝났어요? 네. 지목도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경계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실제 이런 땅이 있겠죠? 네. 그럼 이 땅을 그림을 그렸을까, 안 그렸을까? 그렸어요. 그렸겠지? 네. 똑같이 그려, 줄여서 그려? 줄여서. 줄이는 정도를 말하고요? 축적이다. 와,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러나? 자, 요 땅의 경계를 하면 요게 요 경계다, 요게 경계다. 요게 경계다, 요게 경계다.
아, 그냥 여러분은 뭐 요거 크면 되지. 이것도 요거고 요것도 그거니까. 1번이다, 2번이다. 아, 2번이 경계예요. 여기 경계입니다. 어. 경계를 하면 경계점관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라고. 등록한 선. 여기 경계예요. 만약에 이걸 경계라면 요 토지 소유자가 AB면 AB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묻는 걸로 봐서 죽었어. 요걸 경계를 인정해주면 A가요 욕심이 많아서 담을 만큼 밀어놔요. 그 다음 B가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 다음 날 밤엔 잠 안 자고 또 요만큼 밀어놔.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밀어. 요만큼 밀어. 이래서 하다가 가서 푹 찔러. 그럼 칼 맞아 죽든지. 칼 안 맞아도 죽어. 와줘. 잠을 못 자서 죽어. 둘 다 잠을 못 자서 죽어. 백날 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없어. 경계는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경계 청량회가 쫙 꺼버리면 끝나본다고. 그러니까 설령 내 땅이 혹시 경계가 내 땅이 혹시 다른 좀 더한 거 아닌가 싶어도 크게 신경 써 안 써? 안 써. 경계 청량회 찾아오면 돼. 단지 나중에 민법 공부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 어쨌든 경계는 요게 아니고 요거다. 자, 그래서 경계점관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요 경계입니다. 의의는 조금 이따 내가 교재에서 짚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경계를 그을 때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경계 설정 원칙이라고 해요. 자, 암기할 때는 국, 직, 종, 부, 불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국, 직, 종, 부, 불. 경계를 정할 때는요, A, B, 니 보고 끄라 끌까요? 국가가 끌까요? 국가. 경계 국정주.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는 직선이 원칙이에요. 에? 저 촌에 가면 꼬불꼬불해요. 그래 왜 꼬불꼬불하냐? 논두룩 자체가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논두룩이 소유권 경계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꼬불꼬불하지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경계 끌 때는 요 땅들 똑바로 끌어서 꼬불꼬불하게 껐어. 똑바로 껐어. 그걸 뭐 이렇게 직선주의. 경계는 직선을 하는 게 원칙. 자, 축척 종대의 원칙. 종이 뭐냐 하면 따를 종자에다가 큰 대자예요. 작은 데 따라 큰 데 따라? 큰 데 따라간다. 자, 봅시다. 아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우리나라 모든 토지들은 다 등록한다. 에? 비싼 데는 정밀하게, 싼 데는 대충. 맞아요? 어딘가 모르지만 비싼 거 싼 데가 경계가 있겠다 없겠다? 있어. 그래서 공교롭게도 요까지는 좀 비싸요. 요거는 좀 싸요. 그래서 경계를 요걸로 정했어. 요거는 비싼 땅이니까 500분의 1로 등록했다 칩시다. 요쪽은 1200분의 1로 등록했어. 그럼 요 경계는 500분의 1에도 등록됐어 안 됐어? 됐지. 1200분의 1에도 등록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요게 축척이 큰 거는 더 정밀한 거는 500불이에요 1200불이에요? 요게 더 정밀해? 요게? 그래 요걸 대축척이라 그래? 그럼 또 그럽니다. 와, 1200이 500보다 더 큰 거 아이가? 2분의 1이 커요? 20분의 1이 커요? 2분의 1. 큽니다. 분수는 반. 그래도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대축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경계가 큰 축척과 작은 축척에 등록이 됐다면 뭐에 따르라고? 큰 축척에 따르라고. 축척 종대 원칙. 따를 종자 큰 대자입니다. 큰 축척에 따른다. 자, 경계는 한 번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꾸 바뀌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부동성의 원칙. 가분은 뭐가 가분이에요? 나누는 게 가분이에요. 불가분은 못 나누는 거. 두 필지 사이의 요 경계는 유일무이하게 선 하나로 돼 있지. 요것과 요것으로 잡아쨘다 못 잡아쨘다? 못 잡아쨘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러니까 국직 종부불. 요걸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다음 중 경계 설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지문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럼 4개는 요걸 집어넣어? 하나를 다른 걸 집어넣는데 어디서 집어넣느냐 하면 여기서 집어넣어요. 지목 설정에서. 그럼 지문 중에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왔다. 그럼 그거 찍어. 근데 이것도 어디서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못 찍는다니까. 그래 둘 다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나야지. 국직 종부분. 접수가 됐죠? 네.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경계에서는 한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한 필지로 쓰면 될 건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구태여 꼭 두 필지로 나눠야 된다면 어디를 나눌 거냐 이 말이에요. 경계를 어디로 정할 거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저 차이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논독이나 이런 걸 구조물이라 그래요. 여기 있으면 이거 중앙을 잘라야 돼. 구조물이 뭐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하단부를 잘라요. 하단부 잘라? 자, 봅시다. 자, 51페이지. 51페이지 찾았죠? 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 공부에 똑똑한 선. 그 경계입니다.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 경계 설정 원칙 했습니까? 네. 국직 정보불. 자, 그 다음에 5번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네. 그거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29회 때도 나왔고. 그거 별표하시고. 자, 경계는 여기 경계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니고 요거. 맞아요? 네. 요 경계가 이렇게 이게 경계인데 요 경계를 지상에 토지에다가 표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지. 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1번이에요. 1번 이게 경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의 지상 경계는 지상에 그 경계를 표시할 때는 이 말이에요. 뚝이 있으면 뭘로? 뚝으로 하고, 담장이 있으면 뭘로? 담장으로 하고, 그 밖에 구획의 목표물이 되면 구조물이 있으면 뭐요? 구조물을 하고, 그것도 없으면 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경계점 표지가 말뚝 혹시 봤습니까? 네. 빨간 말뚝. 세면이 돼 있어가 말뚝이 안 박혀.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럼 10시부터 빨간 수 했고 10시부터 이렇게 칠해.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경계는 요게 경계인데 요게 경계는 뜻은 아니에요. 요걸 지상에 그렇게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요게 29에도 출제가 됐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별표 해놓으시고요. 자, 53페이지 볼 필요 없고. 자, 54페이지.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획해는 되는 구조물 기준으로 할 때는 다음 기준을 한다. 접수가 됐죠? 다만은 다음에 하고. 1번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끝에 뭐?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끝에 뭐? 하단부. 자, 절토란 말이 나오면 도로나 구도의 절토란 말이 나오면 요런 말입니다. 요게 도로를 닦을 거예요. 경사가 너무 심해. 그럼 이렇게 흙을 까. 요 흙을 까는 걸 절토한다 그래요. 절토. 자, 흙을 이렇게 까는데 도로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밑에 이어서부터 지금 아스팔트는 요것만 딱 깔려서 여기 깔렸는데 여기서부터 할 거냐 여기서부터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어디서 할 것 같아? 위에서부터 해요. 위에서부터. 현장에 가보면요 포장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중개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책, 지도책이 있어요. 필지가 나오는 지도책. 그걸 지적 편집도라 그러는데 그 책을 딱 펴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를 딱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물론 덜에 있을 때는 이렇지만 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안 나타나니까 이게. 그럼 요 중앙에서 거리가 멀다는 말은 이게 산의 길이 통과하는데 여기서 중앙에서 거리가 멀다는 말은 여기서 깐 게 멀리서 깠다 이 말이에요. 접수가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 있다고 저 뭐 마트 가서 돈 쓰고 저 쇼핑하지 말고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요리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 부지는 밑에 거다 위에 거다? 위에 거다. 왜 절토됐을 때는 상단부. 해면 수면이 나오면 봅니다. 이 바다예요. 바닷물이 많이 찼을 때는 여기까지 들어와요. 밀려 나갔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가. 에?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어디서부터 만드냐? 등록을 어디서부터 하나 이 말이에요. 에?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다고. 여기서부터. 요 땅은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요 땅을 간석지라 그래. 간석지는 옛날에는 이거 등록을 했어요. 해가지고 요게 뭐였어? 모래땅. 요 무게 자갈땅. 그것도 임야로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임야로 같이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예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보면 간섭지 지목은 임야다. 이게 틀린 이거로 자꾸 나온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해되죠? 아예 간섭지는 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자, 하천. 이거 태화강 이용해 있죠? 태화강이 겨울에는 물이 이만큼 와 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럼 하천 부지를, 하천이랑 아까 지목이 있었잖아요. 하천을 위에 걸 하겠어요? 밑에 걸 하겠어요? 위에 걸 해요. 위에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이 최대한 많이 찼을 때, 그러니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평균 그런 걸로 틀린 걸로 억바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아니고 뭐라고? 최대. 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을 등록할 때는 제방을 이렇게 등록할 때는 여기 제방이에요. 바깥쪽 어깨까지 등록해요. 안쪽 어깨가 아니고 바깥쪽 어깨. 네? 육지에서 쳐다보면 여기 바깥쪽이죠.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배 타고 보면 이게 바깥쪽 아닙니까? 혼자 그 배 타고 보라게. 네. 여기서 봐야 돼. 바깥쪽 어깨까지 등록한다. 자, 그래서 그거 별표하시고 지상경계 결정 기준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7번, 8번은 다음 과정에 이것도 출제는 잘 되는데 다음 과정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면적입니다. 자, 면적이라 하면 봅시다. 땅이 요런 데 있겠죠? 토지가 있어요. 요것도 그림을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겠지? 여기다 요렇게 그려놨어. 자, 그럼 면적은 요게 면적이다, 요게 면적이다. 요게 면적. 요거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에요. 요게 면적이에요. 요게는 요게 면적이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 넓이다. 여기 면적이에요. 땅이 요따구로 생겼어요. 그럼 면적은 요게 면적이냐고 요게 면적이냐고. 요거 어느 거? 요거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 넓이 여기 면적이에요. 자, 교재를 바라봅니다. 자,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평면상 넓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면적의 등록단위. 면적은 지금은 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까?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옛날에는 평으로 했지만 지금은 1975년부터는 제곱미터로 합니다. 환산하는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면적 측정 대상. 거기 면적 측정 대상은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돼 있지? 네? 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면 당연히 면적 측정할까 안 할까? 해야겠지? 분할했다. 그래도 분할된 면적이 얼마인지 측정해야 돼요. 8번까지만 있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아요. 묻는 걸로 봐서 억바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면적 측정 대상인 걸 알면 안 되고요. 대상 아닌 걸 알아야 돼. 면적 측정 대상 아닌 거. 일단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따라 적습니다. 합, 목, 번, 비, 경, 현 이렇게 됐어요. 자, 합이 뭐냐? 합병이에요. 만약에 어떤 토지를 이렇게 분할했다면 여기 천재권에 대해서 처음에 그럼 여기 분할했다면 요게 얼마인지 이걸 얼마인지 면적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 돼. 그런데 합병을 한다면 미리 두 필지가 돼 있었거든. 요게 100제곱미터, 여기 120제곱미터예요. 그럼 합병을 이렇게 했어. 그때는 별도로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요 두 필지의 면적을 더하면 돼. 네? 더하면 된다고요? 근데 유식하게 뭐라 할까요? 합산한다. 합병할 때의 면적은 두 필지, 그 합병되는 면적의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면 됩니다. 합산하면 되지 별도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어. 면적 측정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나와.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지금 요 지목이 뭔데? 아까 사용 용도라 그랬잖아요. 예? 사용 용도.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인데 여기 배추밭에다가 집터가 됐다고.
지목이 전에서 뭘로 바뀌어? 대로 바뀌었어요. 이건 면적은 변함이 없잖아요. 할 필요 없어. 번은 G번 변경이에요. 자, 요 토지의 면적은 그대로 있고 지번이 10번지에서 12번지로 바뀌었어. 누가 바꿔? 아까 했어? 누가 바꿔? 지적소관청. 남구청장이 바꾸는데 지 맘대로 해, 승인 받고 해? 승인 받고. 시도지사 대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 아까 했죠? 요것도 면적 자체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까지 합니다. 요거는 지적청량 때 하는 겁니다. 지적청량 때 요겁니다 하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위경현 적어만 놓으세요. 요것도 아주 잘 나와요. 뭐 어떻게 하나 별게 아니에요. 지문에 다음 지문 중 틀린 것 옳은 것 해서 이 다 집어넣어놓고 면적 하는 거 안 하는 거 고르는 것도 나오고요. 안 그러면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때는 면적 측정을 한다. 맞다 틀리다? 뭐라카니 또 뭐나를 했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시간 남았어요. 벌써 마음 떠나면 안 된다니까.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때는 면적 측정을 한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돌아. 지목 변경은 안 한다. 요거 때문에 틀리지, 요거 때문에. 지목도. 그러니까 암기를 해놔야 되니까. 한목번 위경은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등록도 면적 측정합니다. 분할 때도 해요. 근데 지목 변경 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방법입니다. 아까 등록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정밀하게. 지가가 낮을 때는 어떻게? 대충 하라고요. 지가가 높을 때는 이건 정밀하게. 지가가 낮을 때는 이건 대충.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가가 높을 때는 그때는 선을 안 긋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선을 안 긋고 좌표로 찍는다 그랬어. 그래서 좌표 지적이라고 그랬죠. 좌표 지적. 지가가 낮을 때는 선으로 긋는 다음에 무슨 지적? 무슨 지적? 무선 지적? 도해 지적. 도해 지적. 어휴, 도해 지적. 자, 그럼 봅니다. 요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거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죠? 면적 측정할 때 요렇게 돼 있는 데는 면적 측정할 때 뭘 쓰느냐? 기계를 써요. 기계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새 같기도 하고 모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어요. 면적 측정 어떻게 하느냐? 요 끝침을 요게 딱 갖다 대고요. 요걸 딱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요렇게 침을 따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딱 넣으면 요 수치가 바로 나와요. 이게 면적이에요. 어쩌냐게 술 처먹고 대충 흔들어 삐다. 그러면 이게 1000평짜리가 500평이 되기도 하고 1500평이 되고 지맘대로 되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낼 때 두 분 해가 평균치를 써요. 평균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오차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위에 땅 많이 사놨겠지? 양남도 살았고 저 은양도 사고 많이 사놨잖아요. 그 1000평이라고 샀어. 1000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문제는 나도 1000평인 줄 알고 샀고 내가 내한테 사는 놈도 토지대행 보고 사니까 이제 1000평인 줄 알고 팔아먹는 거야 그냥. 개판이라고 이게. 근데 이제 이 땅값이 진짜 높은 데는요 1제곱미터에 1000만이 넘는다니까. 그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 그러니까 요걸 도해 지적이라고 그러는데 도해 지적일 때는 요 기계를 쓴다. 말만 갖다 붙이면 돼. 요 기계 이름이 뭐냐면 면적 측정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요 숫자가 나온 다음에 전자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요 이름을 전자면적 측정이니까 도해 지을 때는 면적 측정 방법이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렇게 돼. 그거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네. 좌표 지질 때는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기계를 쓰겠어? 계산해야 되겠어? 수치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좌표로 면적을 계산한다고. 좌표 면적 계산 말만 갖다 붙이면 돼. 그런데 이게요 우리 나중에 중개할 때 뭐 도움 될까 안 될까? 전혀 안 돼요. 근데 시험에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시험 치는 걸 자격증 주기 위해서요?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낸다니까 그걸. 근데 별거는 안 나옵니다.
좌표 지적에서 면적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그게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참고를 하시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면적 결정 방법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출제가 됐고요. 매년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지문에 나와요. 자,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어요. 여기도 면적이 있어. 지가 높은 땅도 면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지가 낮은 땅도 면적은 있어, 없어? 있어. 등록할 건데 어떻게 등록하느냐? 당연히 지가 높으니까 정밀하게 등록해야 되겠지? 네. 지가 낮으면 대충 등록해도 돼요. 한 평 일로 가도 저로 가도 뭐 신경 써, 안 써? 안 쓰거든. 그러면 지가가 높다 낮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축척을 가해요. 지가가 높은 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크게 그려야지, 크게. 지가가 낮은 데는 쬐끄만하게 그리면 돼. 그래, 지가가 높다 낮다를 기준을 잡을 때는 축척을 항상 잡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땅 축적이 얼마로 쓰냐면 500분의 1을 써요. 지상에 500cm를 도면에 얼마로? 1cm로. 요거부터 시작해요. 어차피 1대1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1대1 하면 지도 면적이 지도 크기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줄이는 게 500분의 1이 이게 가장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0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이 있고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9회 때 출제됐던 게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고르게 했잖아요. 2000분의 1이 여기에 나와 안 나와?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바보 아니면 다 알아,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설명드린 여기 문제거든. 대충 들어본 게 지적도는 만점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아직 안 들어? 조금 더 들어봐 그럼. 자, 여기 29회 문제였어요. 자, 그럼 봅니다. 이걸 땅의 그 지가가 높느냐 남느냐에 따라서 7단계를 해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면적을 등록할 때도 7단계로 나누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2단계로 딱 나눠요. 뭘 기준으로 하냐?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요 밑에 도시에 있는 땅이에요. 요거. 요 조금 변두리에 전답은 주로 1200분의 1 요거에서 요걸 써요. 저 임야는 주로 뭘 써요? 요걸 써요. 네? 지가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그럼 봅니다. 지가가 높은 요 지역에 있는 요 축척을 쓰는 요 땅들은 면적을 등록할 때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해요. 그 말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고? 네? 요거는 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해. 아직 맞추려면 멀었어요. 마음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매년 올해 또 나오는데 한 번만 제대로 들어놓으면 될걸. 에이고, 다음에 됐지만. 니 혼자 해라. 나 시간만 되면 나 집에 갈란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또 들으세요. 요번에는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위에 거 요거 위주로만 딱 설명. 요 밑에 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 방법에 의하든 면적 측정을 하니까 어떤 토지의 요 면적이 123.4567 이렇게 쭉 나가세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토지, 그러니까 요게 있단 말 자체는 이 땅이 요게 있다는 말 자체는 이 땅이 비싸다 싸다? 비싼 땅이다 이 말이거든. 면적 등록할 때 요까지 등록하라 이 말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네. 근데 요 밑에 싼 땅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 등록하라고? 요까지 등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요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붙어 있다고? 이걸 이제 유식하게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끝다리, 그렇지, 끝다리. 이걸 유식하게 끝수라 그래, 끝수. 끝수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끝수 처리라 그래, 끝수.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만약에 요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아주 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올려주겠어요? 불입이겠어? 올리는 거 맞습니까? 그럼 봅니다. 요거는 손대, 못 대? 못 되지. 요것도 손대, 못 대? 못 대. 요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됐죠? 자, 봅니다. 0.05를 기준해서 0.05를 초과한다. 그럼 올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적 측정을 해보니까
123.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붙은 게 6, 7, 8, 9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지. 그래서 123.5로 등록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 등록하니까. 자, 0.05 미만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버린다. 예를 들어 봅니다. 123.4 있고 요 뒤에 붙은 게 4가 있거나 3이 있거나 2가 있거나 1이 있거나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버려요. 그래서 좀 아깝지만 버린다 그냥. 123.4로. 그런데 6이 오면 올리고 4가 오면 버리겠는데 딱 5로 또 끝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0.05로 끝났다. 그러면 요 5가 줄을 잘 쓰면 올려주고 줄을 못 쓰면 버려요. 그럼 줄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뭐가 돼? 요걸 따져요. 앞자리 숫자. 그 앞자리 숫자가 요게 홀 쓸 때는 올려요. 홀하고 오라고 비슷하잖아요. 0이거나 또는 여기 짝 쓸 때는 버립니다. 그래.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요거 면적 측정을 하니까 123.35로 딱 끝났더라고요. 이게 6이면 뭐 하겠어? 올리지. 4면 버리는데 5로 딱 끝났더라고. 요거 딱 보니까 여러분들 딱 보니까 줄을 잘 써서 못 써서? 잘 썼네. 앞에가 뭐니까? 홀수예요. 홀. 그래서 오늘 올려요. 123.4로. 자, 123.45로 측정이 요래 나오더라고. 잘 써서 못 써서? 못 썼지? 요 앞자리가 뭔데? 홀수거나 0이거나 또는 짝수일 때는 버려요. 5가 아까봐 안 아까봐? 아까봐도 버려. 그래서 얼마로? 123.4로. 그 문제가 요래 나옵니다. 어떤 토지의 면적 측정을 한 결과 123.35인 경우와 123.45인 경우의 대장상 등록되는 면적은 같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끝판에 가서 맞지? 123.35인 경우와 123.45인 경우에 대장상 등록되는 면적은 같다. 같아. 작년에 나온 거는 뭐가 나왔냐? 여기 나왔어요. 요게 최소 등록도 아니에요. 요거보다 작을 때는 그냥 요대로 해요. 어떤 토지의 면적 측정하니까 0.07제곱미터가 나왔어. 요것도 땅은 짧긴 똥도 똥 맞아. 맞지? 땅은 땅이거든. 등록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등록할 거냐고. 요 토지가 지가가 높은 이쪽에 붙어 있을 때는 이건 그냥 0.1로 해요. 요거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0.1로 합니다. 근데 싼 땅이 여기 이 땅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 저 변두리 쪽에. 그럼 요거는 1로 합니다. 작년에 요게 나왔어요. 이게 0.07제곱미터일 때 대장상 등록되는 면적은 0.1제곱미터. 요거 이렇게. 요걸 때. 바보 아니면 다 알아요. 바보 아니면. 자, 그렇습니다. 그럼 교재 뭡니다? 자, 57페이지 그 면적 측정 방법까지 다 했죠? 면적 결정 방법 끝수 처리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요 내용들이 내가 방금 설명드렸던 요게 그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로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고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어차피 집에 가서 해야 안 해요? 해! 확인하기 해야 돼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 머리는 맛은 이미 갔어 안 갔어? 갔어. 그 수밖에 안 된다니까. 자, 오늘 복습 간단하게 하고 마치 복습을 할 때 공부가 좀 되고 나면 오늘 했던 걸 다음 시작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되기 전에는 2주 전에 했던 거 2주 후에 복습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래서 마칠 때요. 1년 과정에는. 자, 맨 처음에 지적 토지를 문서에 기록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적의 삼요소가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것. 그게 지적의 삼요소예요. 지적의 삼요소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맞죠? 자, 그 다음에 지적 제도 유형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 토지들을
지적공부라는 공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왜 했냐고? 세금 받기 위해서. 거기 뭐? 세지적. 뭐 위주라고? 면적 위주다. 면적 위주.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 땅 위치가 어디다, 내 땅 경계가 어디까지다. 이 자꾸 분쟁이 생기더라고. 선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되니까 그게 뭐요? 법지적. 소유지적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경계 위주, 위치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많은 걸 다목적 지적. 청량방법에 따라서 도해지적과 좌표지적이 있었어요. 경계를 선으로 그어놓으면 도해지적이고, 경계를 지가가 높은 지역은 그 경계점들을 좌표로 찍는다고요.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 좌표로 찍는 수치로 나타내니까 수치지역으로 한다. 맞아요? 도해지적은 이해하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정밀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라서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 수평으로 평면만 나타내면 2차원 지적이고 3차원 지적은 입체를 나타낸다. 자, 등록 의무에 따라서 소유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만 등록할 때를 소극적 지적. 등록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적극 지적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은 법지적이면서 도해지적과 좌표지적은 둘 다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지적이면서 적극적 지적이다. 접수가 되시죠? 네. 그 다음 뭐요? 내가 여기 오늘 교재를 처음 봐가지고 차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재.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지적제도, 등기제도 비교는 넘어갔고요. 입법 목적 나왔죠? 입법 목적도 그건 별로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용어 정의,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지적의 기본 이념. 국형공실직, 지적,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국가. 지적, 국정주의.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등록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 형식주의 또는 등록주의. 자,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개하기 위해서 공개주의. 등록할 때는 소유자 하라는데 해요,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등록한다. 실질적 심사주의. 등록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한다. 직권 등록주의. 국형공실직.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나왔습니다. 지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누구 사무인데? 국토교통부 국장사무예요. 자, 그런데 국장이 혼자 다 해, 못해? 못하니까 그 정세에 밝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권한 위임돼 있다. 그 지적의 사무권을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 그런다. 접수가 됐죠?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역 3,800만 필지 정도 되는 요 토지를 1번지부터 3,800만 번지, 말이 안 되겠죠? 1번지 각각 부여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이다. 뭐요? 도시에는 뭐 단위로? 동 단위로, 촌에는 2단위인데 이때 동은 법정동이다. 맞아요? 요게 지번 부여지역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록에 들어갔죠? 토지 등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맨 끝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누가 한다고? 국장. 토지 이동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하는 걸 누가 한다고? 지적 소관청. 접수가 됐죠?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가만히 놔둬요. 직권으로 등록해요. 직권으로 등록할 때 그 절차가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부터 수립한다. 그 계획 이름이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 해당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이동 조사부를 만들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계리서를 먼저 만든다.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거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아주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토지를 등록할 때는 등록 단위가 뭔데? 필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일부러 자른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입니다. 사람이 자를 때는 지 맘대로 잘라요. 원칙이 있어야 돼. 그 원칙이 뭐라고? 지등축소. 지분 부여 적이 같고 지목도 같고 집안은 연속되고 등기 여부도 같고 축적도 같고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 맞나요? 네. 자, 다른 건 다 되는데 지목이 사용용도다. 사용용도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된다며. 반대로 말하자면 사용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말인데 용도별로 다 나눠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라고? 양입지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종된 토지. 맞아요? 네. 접속된 토지, 둘러싸인 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양입지입니다.
그럼 그때는 필지를 별도로 분리하라고 같이 쓰라고? 같이 한 필지로 한다. 이게 양입지입니다. 그런데 양입의 제한. 이때는 별도로 필지를 분리해라. 뭐라고? 10대는 3,3마다.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때.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될 때.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는 양입이 제한되니까 필지를 분리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는 내용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근데 소재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지번부터 합니다. 지번이란 각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각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내 혼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쭉 내가 복습을 해드려도 들은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머리에 안 남아있어요. 좀 괴롭지만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공부를 이제 어차피 자격증 따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괴로운 시간이 입문하고 2개월입니다. 두 바퀴씩 돌아갈 때는 그대로 조금씩 알아들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앞에서 뭔가 저 인간이 짓거리긴 짓거리는데 영어는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맞긴 맞는데 못 알아들어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곤욕스러워 죽겠는데 내 같은 경우는요 며칠을 여기서 앞에서 떠들으라고 하면 떠들어요. 내 같으면 벌써 도망갔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지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때는 이게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다. 머리 아직 안 남으니까 조금 괴롭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된다니까. 자, 지번이라 하면 각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촌에 가면 뱅기가듯이 부여한다. 사행식, 농촌지역, 도시지역, 시가지지역에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기우식, 교호식. 그 다음에 도시별 사업을 하면 단지식, 블록식. 자, 그 다음에 부여 단위에 따라서 넓은 지역은 뭐요? 아까 너도 좁지? 기억납니까? 넓은 지역은 도협단지법, 좁은 지역은 지역단지법, 단지단지법. 그러면 도시별 사업 무조건 가면 되고요. 접수가 됐습니까? 자, 기본 출발하는 지번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북서기본법과 북동기본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을 제하고 북서기본법이라 하면 선순위 지번이 북서쪽에 있다는 말이고 진행 방향은 남동쪽이다. 접수가 됐죠? 지번을 표기할 때는 뭘로? 아랍의 숫자로 표기한다. 근데 싼 땅인 경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 앞에는 뭘 붙인다고요? 산자를 붙인다. D가 아니고 앞입니다. 가지가지로 나왔어요. D. 또 산자 대신에 임자를 붙인다. 틀립니다. 산자를 붙인다. 자, 지번은 본문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본문과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부분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없습니다. 본문과 부분 사이에는 뭘로? 부호로 표기하고 읽기는 의라고 읽는다. 접수됐죠? 자, 토지 이동 시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자, 신규 등록했을 때 여기 지번 어떻게 부여했어? 인접 본문에 부분을 붙인다. 분할할 때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본문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 최종 부분 다음 부분. 합병할 때는 요 세 개 지번 중에서 어느 거? 선순위 지번. 본문만으로 된 것이 있을 때는 본문용 선순위, 본문용 선순위. 도시별 사업을 했을 때는 그때는 개판인데 있는 요 지번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뭐만 가져온다? 본문만 가져온다. 근데 사용 못하는 게 경계에 걸친 거, 그 지역 밖에 사용되는 본문을 사용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나왔습니다.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누구 승인 받고? 도지사 대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변경한다. 했죠? 자, 지목. 자, 지목이라 하면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 여기 지목입니다. 배추만 심었다고 해서 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 것이다. 자, 지목 설정 원칙. 일주영사 등용법. 일필 일목주의, 일필 일지목주의. 맞아요? 네.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맞아요? 네. 일주영, 영속성의 원칙. 일시 용도 불변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등록, 선호의 원칙. 용도,
경중원칙, 법정, 지목주의, 일주, 형사, 등용법. 자, 그러고 나서 지목의 구분이 쭉 나왔습니다. 전부터 잡종지까지 다 했죠? 머리에 더 들어있죠? 통과. 자, 지목을 표기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정은란이 크기 때문에 앞에 숫자를 적고 다 적어준다. 그래서 유식하게 말하면 코드번호 플러스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작은 필지에는 네 자가 글자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서 몇 자를 써? 한 자를 쓴다. 맞아요? 그게 뭐다? 부호다. 부호로 표기하는데 한자는 어떻게 만든다? 첫 자를 딴다. 주문자주의가 원칙이고, 중복이라는 것은 둘째 자를 따는 게 있는데 그게 차장천원이다. 접수가 됐죠? 자, 경계. 자,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맞아요? 여기 경계입니다. 경계를 정할 때도 뭔가 원칙이 있다. 맞아요? 뭐요? 국직정부물. 국직정부물.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경계는 직선이다. 축척, 종대의 원칙, 부동성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 접수가 됐죠? 자, 지상 경계를 정할 때는 그냥 한 필지로 쓰면 좋은데, 부득이 경계로 나눠야 될 때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의 높낮이, 고저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구조물의 반, 중앙. 자, 고저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도로나 또는 구구 등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 해면 수면이 나오면 최대. 만조의 만수위가 중요한 게 최대가 중요해요. 최대. 제방을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됐습니까? 자, 그다음 면적. 자,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입니다.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다.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 맞아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한목번 위경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가 했고요. 면적 측정 방법은 도해 지식일 때는 기계를 쓴다며? 기계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법. 좌표 지식일 때는 좌표로 면적을 계산한다고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에 등록하는데 면적 결정하는 방법은 지가가 높은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지가가 낮은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고, 이거보다 더 작을 때는 이대로 등록하니까 이걸 최소 등록 단위라고 하고,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끝수를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한다고? 요렇게 처리한다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래요? 내가 할까요? 복습하세요. 안 해줘?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요, 밑줄 친 거면 읽어보면요 10분도 안 걸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와가지고 어떤 놈이 내 책에 낙서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장시간 공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